안녕하세요. 고창수 PD입니다.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조금 미래에 대한 예측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논리를 전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 되게 제 흥미를 끄는 그래서 이거는 얘기를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사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한번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기사는 어떤 거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구글에다가 지금 이제 넥슨 필름 앤 TV라고 이제 검색을 해서 찾은 결과를 가지고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넥슨이라는 회사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3대 게임 회사 중에 하나죠. 사실 이제 한국의 게임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게임 강국이라고 저희가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을 이용하는 이제 하는 그 이용자들도 상당히 많고 게임을 잘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사실 뭐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임하는 플레이어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그런 게임을 만드는 게임 회사들 중에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히트 작품을 만든 게임 회사들이 많죠. 넥슨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 이제 게임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게임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성향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막 그 뭔가 그 게임을 해서 제가 이게 굉장히 아마 게임을 제가 굉장히 처음 했는데 잘했다 그러면 뭐 게임을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못하는 걸 제가 계속하면서 막 뭔가 실력을 향상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게임이 별로 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게 해도 그렇게 많이 빨리 안 는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데 제가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 게임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별로 하지도 않고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게임 얘기를 왜 많이 하게 됐냐면 이제 메타버스 때문이기도 하죠.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뭐 게임하고는 메타버스가 좀 다른 거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게임에서 저는 파생된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잘 게임을 안 하고 게임을 잘 뭐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큰 애정을 갖고 있지 않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게임에서 사실은 분파된 거고 실제로 뭐 이 VR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다음에 3D 인터넷 뭐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시도를 하는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게임 회사들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현재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노하우도 가장 앞서 있고 기술도 가장 앞서 있는 회사들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메타버스 서비스, 미래의 메타버스 환경을 게임 회사들이 꼭 주도하냐, 뭐 그거는 또 알 수 없는 일이죠. 그 미래에 대해서 단언해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유리한 그런 환경에 있는 건 맞다. 게임사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뭐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회사들이나 서비스들은 대부분 게임이죠.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뭐 3대 게임 회사들에 대해서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게임 회사들의 게임을 얘기하기보다는 뭐 제페토 얘기를 많이 하고 최근에는 SK텔레콤에서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게임에서 메타버스가 저는 약간 파생돼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 게임사들은 아직까지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렇게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게임사가 본인들이 하는 거라 그 소중함이라든지 중요함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데서 더 날린 것 같아요. 뭐 보면 은행권에서 메타버스를 도입했다. 뭐 어디에서 뭐그 디지털 트윈하고 이게 약간 메타버스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좀 다른 이제 회사, 일반 회사들하든지 사업체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메타버스라는 걸 활용해서 과연 본인들의 사업을 더 본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과상 세계에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건 아직까지 제 관심 영역은 아닌데 저도 컨텐츠 분야에 관련된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넥슨 얘기하다가 메타버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갑자기 여기서 메타버스 얘기는 제가 자주 했으니까 약간 줄이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넥슨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은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 이제 방송사에서 예능 컨텐츠를 만드는 이제 프로듀서로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작년부터 좀 든 생각인데 게임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컨텐츠 소비를 하는 플랫폼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 소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사실은 그 네이버라고 하는 아니면 유튜브라고 하는 그 이제 서비스 안에 들어가서 영상 컨텐츠를 보잖아요. 그동안은 TV를 통해서 본다든지 뭐 그랬다면 특정 어떤 카톡에 들어가서 어떤 콘텐츠를 소비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신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약간 관심 있고 이런 거를 다른 분들한테 카톡으로 막 보내면 카톡을 열어가지고 콘텐츠를 소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플랫폼 콘텐츠를 소비하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플랫폼이 저는 게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게임 안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의 하나로서, 그런 그 움직임의 하나로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됐고, 컨텐츠 소비가 게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인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저는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건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그다음 XR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다른 얘기들이 접목돼서, 물론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그쪽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저는 이제 컨텐츠 분야, 그러니까 제가 컨텐츠 쪽 예능 컨텐츠를 만드는 프로듀서로서 다른 분야 얘기까지 막 하는 거는 좀 어찌 보면 주제 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을 또 섣불리 제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서 되도록이면 그쪽 얘기는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연관이 있으면 제가 하더라도 주로 컨텐츠 관련된 얘기만 들으려고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그렇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게임이 컨텐츠 소비 플랫폼이 된다. 이제 지금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저는 게임이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게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로 메타버스에 주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넥슨이 필리맨 TV라고 하는 부서를 신설해서 여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IP를 이제 세계적인 IP로 확장을 시키고 영화라든지 동영상 콘텐츠, 예능 콘텐츠 이런 거를 만드는 걸 시도하겠다라고 이제 뭔가 추진을 하는 게 됐고,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엔터 쪽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그런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이건 아마 넥슨에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론 기사를 이제 릴리즈를 해서 이제 이거 비슷한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넥슨에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를 이제 섭외해서 이제 넥슨의 부사장이 돼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할 거고, 이거 이런 기사가 많이 났죠. 상당히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넥슨의 움직임을 지금 보고 있고, 저는 사실은 제 예상이 틀릴 수는 있지만 넥슨 이외의 다른 게임사들도 비슷한 선택을 하고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컨텐츠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게임사들이 등장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컨텐츠라고 영상 컨텐츠, 제가 영상 컨텐츠를 주로 하니까 음성 컨텐츠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영상 컨텐츠하고 같이 이제 묶어서 그냥 컨텐츠라고 제가 예능 쪽 컨텐츠니까 예능 컨텐츠로 그냥 할까요?
아니 드라마가 너무 볼륨이 큰데 그럼 이건 그냥 컨텐츠로 해서 이런 컨텐츠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를 주도한 회사 가까운 이제 너무 멀리 뭐 역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걸 보면 방송사가 일단 방송사를 첫 번째라고 치면 보면 예, 그 전에 뭐 출판사도 있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일단 방송사라고 하는 걸 이제가 이런 이제 TV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콘텐츠 산업을 주도했던 그런 세력이다, 회사다라고 한다면 방송사 다음은 통신사. 그렇죠. 사실 방송에서 통신으로 넘어가는 거는 뭐 많은 사람이 얘기했죠. IPTV가 그런 대표적인 플랫폼 역할을 했고 실제로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금력. 사실은 영상 콘텐츠는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제작비 대비 콘텐츠 퀄리티가 약간 비례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그걸 깰 수 있는 천재적인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그다음 시대적인 변화 이런 게 사실은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방송사가 거의 독과점했던 이런 영상 콘텐츠 시장에 변화가 생긴 게 그동안은 그 영상 콘텐츠를 소비자들이 TV 말고는 어떻게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IPTV라는 게 이제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통신사들이 거기에 본인들의 자금을 투자해서 자기네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신사들은 방송사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그 규모가 매출 규모가 10배 이상 되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자연스럽게 컨텐츠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방송하고 통신이 융합되는 거 하고도 관련이 좀 있게 되죠. 근데 융합이 돼서 방송사하고 통신사가 경쟁을 하게 됐을 때 통신사가 어차피 매출액 규모에서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제 통신사가 주도권을 잡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통신사도 사실은 방송사하고 비슷하게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사업을 영위했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방송사에 비해서 그렇게 혁신적인 구조를 갖고 있거나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방송사에서 외주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외주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엔터사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다음에 드라마 제작사, 오히려 이런 쪽이 훨씬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통신사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 통신사가 주도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주도를 하지는 못하는 형국인 것 같고 방송사가 그래도 그동안의 그 인적인 그런 우수성 콘텐츠 분야에 그다음에 그 노하우 그다음에 이제 그 TV라고 하는 플랫폼의 견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이가 많은 소비자들이 TV 시장을 계속 지켜줬기 때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TV하고 통신사가 경쟁하면서 이제 같이 하고 뭐 통신사가 약간 뭔가 그 콘텐츠 산업에서 조금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됐다면 그러니까 순서가 방송사에서 통신사로 약간 넘어가나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최근 국내로 따짐에서의 현상으로 이제 놓고 얘기하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컨텐츠 산업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M&A를 하면서 이 컨텐츠 시장의 새로운 그런 주도권을 확보하는 그런 세력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방송사하고 통신사하고 조금 다른 점이 포탈은 전 세계 시장, 인터넷이라는 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을 이제 놓고 움직여서 이제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이런 걸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웹툰 회사, 웹소설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해서 시장 규모 자체를 방송사나 통신사가 국내 시장을 놓고 뭔가를 경쟁을 했던 거를 국제 시장,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으로 확장을 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매출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방송사나 통신사를 뛰어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포탈사가 자연스럽게 이 컨텐츠 산업의 그런 주도권이 포탈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포탈은 네이버 카카오가 앞으로 그러니까 컨텐츠 산업의 그런 주도권을 사실 주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이게 흐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시장 규모, 매출액, 그 다음에 이들이 투자할 만한 자금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젊은 소비자들이 점차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보는 세상이 돼가고 있고, 콘텐츠 제작 그 시스템 자체도 대중화되고 해서 일반, 그러니까 그동안 방송사라든지 일부 전문가들만 제작하던 콘텐츠가 일반 분들도 제작을 할 수도 있게끔 이제 변화되는 것까지 해서 자연스럽게 포탈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포탈이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저의 완전 순수한 예측, 완전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예측할 때는 5년, 10년 후에는 게임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게임사가 포탈 다음에 컨텐츠 시장을 주도할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주요 소비 플랫폼은 게임이 될 거다.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그런 흐름의 흐름을 보여주는 일종의 하나의 작은 현상이고, 그냥 전체 그거보다 더 큰 흐름은 저는 컨텐츠 쪽에 관련돼서 얘기를 이제 주로 드리다 보니까 컨텐츠 소비 플랫폼이 게임이 될 거다라는 얘기, 그런 예측을 지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넥슨 이 뉴스를 보고 그런 얘기를,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예상을 하고, 그 게임사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얘기를 그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